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출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사망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출생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망에 대한 연구 역시 주로 족보를 활용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연구는 박희진, 차명수 선생님의 2003년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전주이씨 장천군파 족보와 한양박씨 정랑공파 족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1700년 이후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조 사망률을 추계한 결과를 보면 19세기 초까지는 1000명당 10 정도를 유지하다가 19세기 중엽 20까지 증가한 뒤 개항기 들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사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19세기 생활수준 하락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생활수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개항기 들어 조 사망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구 변천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이 시기부터 사망률 변천이 시작되었을까요? 저자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종두법 등 근대의학과 근대적 보건위생이 이 시기에 도입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명수 선생님의 2009년 연구를 보겠습니다. 앞서 차명수 선생님 연구에서 4가문의 족보가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 2개는 방금 소개한 박희진 차명수 선생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이고 그 외에 전주이씨 무한대군파, 강릉깁씨 6개 파의 족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8, 19세기 양반의 출생시 기대 연령을 25세로 추정하였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역시 족보를 이용해 추정한 중국 상위 계층의 기대 연령인 32세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참고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족보에는 성인이 되기 전 사망한 자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출생시 기대 연령은 이에 대해서 일정한 가정을 한 가운데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연구에서 20세 남성의 기대 연령은 18세기 35세, 19세기 31세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20세까지 생존한 남성은 평균적으로 18세기에는 55세, 19세기에는 51세까지 생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8세기에 비해 19세기의 기대 연령이 더 짧았다는 점입니다. 차이도 4세로 적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콜레라 창궐과 함께 생활 수준의 하락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한 세기를 단위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본 박희진 차명수의 연구에서와 달리 개항기 사망률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연구는 박희진 선생님의 2013년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모두 9개의 족보가 이용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출생시 및 20세 기대 연령이 1700년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세기 들어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존 분석 결과와 큰 차이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25년 수행한 연구를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족보를 분석하여 사망률 혹은 기대 여명을 추정했습니다. 이와 달리 저는 조선의 문과 급제자 명단인 문과 방목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족보를 이용한 연구들은 주로 18세기 이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 과거 시험은 고려시대인 958년 도입되어 조선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조선 전기, 더 나아가 고려시대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비교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 급제자 대부분이 양반 계층이었고 이 자료로는 성인이 되기 전 사망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도 족보를 이용한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율입니다. 그래프는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30세 문과 급제자의 생존율 추이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전기 30세의 문과 급제자가 5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72.9%이고 7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22.3%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조선시대에는 환갑까지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세 문과 급제자가 6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조선 전기에는 48.6%, 조선 후기에는 54.5%였습니다. 그리고 30세의 문과 급제자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조선 전기에는 5.5%, 조선 후기에는 7.5%에 불과했습니다. 황희정승은 89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요즘에는 90세가 넘게 사시는 분도 많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정말 드문 경우에 해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대 여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조선 전후기 문과 급제자의 연령별 사망시 기대 연령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연령별 사망시 기대 연령이란 연령별 기대 여명에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의 생존 기간을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 전기 30세 문과 급제자의 30세 기대 여명은 27.1년이며 사망시 기대 연령은 여기에 당시까지의 생존 기간 30년을 더한 57.1세가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생존율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에서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 연령별 사망시 기대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존율 및 기대 여명에 대한 분석 결과는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 생활 수준이 더 높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 생활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멜서스 트랩에 갇혀 있었던 전통 사회에서는 후대로 갈수록 반드시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조선 전기와 후기의 비교도 의미를 지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인구 변동 강좌의 2주차 강의, 조선시대의 인구 변동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조선시대 인구 변동을 분석하는 데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호적과 족보가 갖고 있는 특징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호적은 많은 인구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족보는 양반을 대상으로 하며 20세 이상 남성만 기록되었고, 인구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조선시대 인구 변동의 장기 추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과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조선 정부의 공식 기록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 결과 역시 호구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연구에서 제시된 조선시대 인구 변동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19세기 인구 증가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출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족보, 행장류 등을 이용한 분석 결과 양반계층의 합계 출산율은 대략 5, 6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서유럽보다는 크게 낮고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사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 사망률이 낮아지고 기대 연명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나, 19세기에는 다시 사망률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의 인구 변동을 주제로 진행한 2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에서는 일제하 인구 변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3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